안녕하세요. 황상약사입니다. 오늘은 제8강 심장과 신장 관련 OT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혈관계 질환 관련 종류, 그리고 심혈관계 관련 OTC, 그리고 신장 비뇨기 관련 질환, 그리고 관련 OTC 요약까지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혈관계라고 하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심장의 원활한 운동, 그리고 혈관이 막히지 않고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혈관, 그리고 혈액의 pH라든가 여러 가지 미네랄, 노폐물 이런 것들이 잘 제거된 그런 혈액 항상성의 유지, 그리고 말초 혈류, 림프 순환까지 이런 것들이 다 잘 유지가 되면서 세포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이 계속 항진이 되어 있다거나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허혈성으로 인해서 심장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손상이 되어서 혈관이 좁아진다거나 막히게 되거나 또 혈액에 노폐물이 많아지고 말초 혈류도 개선이 되고 말초 혈류에 장애가 생기는 등의 심혈관계 기능에 저하가 되면 허혈성으로 인해서 조직 손상이 오고 심하면 조직이 괴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장에 특히 괴사가 일어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으로 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쇼크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심혈관계 질환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신장 역시도 예방적인 차원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를 하고 혈액 중에 요산이라든가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혈액의 pH 농도를 맞추고 그리고 미네랄 농도를 잘 유지해서 혈액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면 사구체에서 1차적으로 혈액이 걸러진 그 체액에서 다시 세뇨관과 신장 모세혈관이 이렇게 잘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서 필요한 성분들을 재흡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요관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교감신경이 마찬가지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나 그리고 신장으로 들어오는 신동맥의 혈류가 준되거나 혈류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혈압으로 혈류량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또는 요도를 통해서 세균성 감염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장의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50% 이상의 어떤 신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될 경우에 신부전이 나타나게 되죠.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혈액 항상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기능 장애가 있기 때문에 투석이라든가 심하면 이제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이런 어떤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거나 신장 역시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이나 신장은 이 정도의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OTC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혈관계 관련해서 몇 가지 심혈관계 관련 질환과 종류에 대해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가장 많이 처방되고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카테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고혈압 약이 없던 시절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고혈압 환자들이 많죠. 혹시 현대에 와서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고혈압을 방치를 하게 되면 이런 뇌졸중이라든가 심장 비대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신장에도 고혈압이 신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장 부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되고 적절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약물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에 쓰이는 이런 다양한 약물들은 고혈압뿐 아니라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에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7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이 레닌, 안지오텐신, 그리고 알도스테론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와 관련된 약물들이 많습니다. 에날라풀이라든가 캡토프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오메살탄이라든가 텔미살레탄처럼 안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 ARB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칼슘 채널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바스쿠로 유명하죠. 예,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확장 작용을 해서 혈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혈압약을 쓰다 보면 이뇨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교감신경 억제제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혈압약들은 약사님들께서 매일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은 말 그대로 이제 좁아진다. 심장 쪽으로 공급되는 심장 혈관에, 심장 근육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혈류량이 부족해지면서 쉽게 말하면 심장 근육에 쥐가 나는 이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흉통, 종아리 쥐날 때 아프듯이 심장에 쥐가 나니까 아주 심한 흉통이 오겠죠. 그래서 허혈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해지면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이 되면서 이제 심장 근육이 괴사가 일어나고 심각하면 쇼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혈류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장 근육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베타 차단제라든가 칼슘 채널 차단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니트로그리세린 설화정으로 빨리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급성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약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부전은 말 그대로 하트 페일러, 그러니까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심박출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것이죠. 근데 심박출을 제대로 못해서 심박출량이 감소가 되어서 허혈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심부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심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심근세포에 변형이 올 수도 있고요. 부정맥이라던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심부전 역시도 잘 관리해야 되는 그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손상된 심근 같은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심부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심장에 근육에 손상이 왔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7강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장 근육에 손상이 온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검사 항목에 들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심부전이 왔을 때는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이제 막는다, 억제를 한다. 그리고 생존율 증가가 목표다. 그 얘기는 심장에 최대한 자극이 되지 않는, 심장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뇨제라든가 혈관 확장제라든가 강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그게 과활성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심장이 뛰는 이런 운동이 일정하지 않다. 빨리 뛰기도 하고 느리게 뛰기도 하고 불규칙적으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이제 심하면 졸도를 할 수도 있겠죠. 역시 이제 나트륨 통로 억제제라든가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억제제들이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죽상 동맥 경화증이나 고지혈증, 그다음에 하지 정맥류 등등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들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관련해서 물론 전문의약품도 많고 일반의약품도 많지만 실제로 일반의약품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약제제를 빼고 나면 심혈관계에 작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심장이 아니라 대부분 혈관, 혈액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한약제제 같은 경우는 강심작용을 하는 약제라든가 실제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심장약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간혹 약국에서 이제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약을 먹으면 나아야지 이렇게 계속 먹는 게 무슨 약이냐,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먹고 나면 나아야지 평생 먹는 게 이게 어떻게 약이냐 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증상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뇨약이든 혈압약이든 만성질환에 쓰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증상을 억제해주는 이제 대증요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 치료를 할 수는 없는가라는 거를 한번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계 관련한 이제 일반 의약품들은 대부분 다 천연물입니다. 아스피린 역시도 이제 아시다시피 버드나무 이파리에서 유래한 그런 이제 천연물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요. 특히 이제 일반 의약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지방산 종류들, 그리고 은행엽, 마늘류, 셀레늄 건조 효모라든가 감마 오리자놀 같은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지방산 종류들, 그리고 이런 플라보이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에서 유래한 이런 다양한 성분들 모두 다 천연물에서 유래를 하고 있죠. 실제 혈압약 같은 경우도 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도 이제 7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이제 펩타이드죠. 예. 아미노산 8개로 이루어진 펩타이드고 실제로 개발된 유래를 보면 뱀 독에서부터 그 성분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개발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성인 어떤 혈압약들이 많습니다. 동물성에서 유래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심장 질환에 관련한 그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한 이런 의약품 성분들이 천연물에서 많이 유래했다는 것.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그 생약제제 중에서도 자감초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삼, 뭐 부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강심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심장 질환에 아니면 이런 혈류 개선에 사용이 되죠. 이 동맥혈관과 정맥혈관으로 이렇게 제가 나눈 것은 편의상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맥혈관과 정맥혈관에 그런 나타나는 증상, 특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맥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관에 상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상처를 통해서 또 혈관이 좁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맥혈관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에서부터 이제 정맥혈관으로 해서 약 혈액의 이렇게 혈류량의 70%가 정맥혈관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세혈관과의 그리고 조직과의 투과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맥혈관에 작용하는 약제들은 모세혈관 투과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항염, 소염 작용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 항산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산화가 중요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항산화 자체가 세포를 보호를 하죠. 이제 혈액중이나 노폐물에 의한 이제 산화 손상, 약한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 손상으로부터 내피세포를 보호한다라는 작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작용은 적혈구. 이 적혈구는 혈액에 돌아다니는 이런 성분들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세포 수의 25%를 차지할 만큼 아주 많은 숫자의 적혈구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표면이 산화되거나 하면 적혈구가 응집하거나 적혈구가 이제 좀 거칠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혈류 그런 순환에 좀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산화제 자체가 적혈구 표면의 산화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에서 항산화제의 역할이, 첫째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를 해준다. 두 번째는 적혈구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서치를 해서 본 제품인데요. 여러 가지 항산화에 굉장히 유용한 성분과 그리고 강심작용이 있는 이런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구성이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구성된 제품이 지금 이 제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반 의약품들도 약국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사양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늘 건조엑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셀레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도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큰 이제 코엔자임이라든가, 셀레늄 역시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그리고 비타민 A, C, E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항산화와 강심작용이 어떤 혈류 개선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제품의 컨셉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통해서 정맥순환, 말초순환 개선까지 한다면은 아주 중요한 좋은 일반 의약품 구성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일반 의약품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심혈관계 질환에 보조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자꾸 치우쳐지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약품에서 다루지 않는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쨌거나 전문의약품에서 다루지 않지만 일반 의약품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다라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자꾸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심혈관계 관련 일반 의약품에서 이제 수출용과 생약제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용 제품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이 국내용 제품과 원료는 똑같지만, 원료나 규격은 거의 똑같지만 허가사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출용 제품의 허가사항을 보면 그게 그 성분에 대한 오프라벨의 어떤 효능이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제 황산 콘드로이친 나트륨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은 그냥 관절에 쓰는 걸로 되어 있죠. 국내 제품 관절에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출용 제품, 2003년에 도나트릴 연질이라고 하는 수출용 제품으로 허가가 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적응증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이제 동맥경화도 있고 신장, 신염, 단백뇨를 일으키는 이제 네프로제 증상까지 다양한 증상, 물론 관절통, 신경통에도 그 적응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콘드로이친 나트륨이 심혈관계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치가 필요하겠지만 오프라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좀 오래된 약인데요. 1990년에 감마트 연질이라는 제품이 비타민 E, 셀레늄, 비타민 A, 비타민 C까지 해서 이런 항산화제로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데 이 항산화제 복합물이 심질환,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라는 허가 사항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 구성의 제품은 국내 제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벨적인 어떤 효능으로서 항산화제의 효능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 카디톤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마늘 관련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늘 추출류, 마늘 정류, 마늘 건조액수 그리고 백삼, 인삼이죠. 백삼, 인삼 건조액수 그리고 산사자, 그리고 트록세루틴, 정맥순환제로 쓰이는 트록세루틴, 인지질, 오르트산까지 이런 구성으로 해서 역시 동맥경화나 신경증, 심장질환에 쓰인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오프라벨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충분히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을 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 오프라벨 관련한 내용은 제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외적인 것이 많고 또 재밌는 것도 많고 또 OT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오프라벨에 대한 어떤 공부도 중요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약제제, 생약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심이 가장 중요하죠. 구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개발이 되어서 국내에는 이제 보령제약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령제약에서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일본에서 직접 사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심을 대체할 만한 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심 역시 이제 두꺼비 독성 분비물에서 유래한 성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강심작용을 가집니다. 통심락 같은 경우는 이제 심경락이라고 유통이 되기도 하고 통심락으로 유통이 되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일양약품에서 이제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마찬가지 이 몇 가지 동물성 생약의 원료 수급 문제가 좀 어려워서 특히 수질은 이제 거머리죠. 이 제품이 원료 수급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약이었죠. 그래서 특히 동물성 생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혈전을 제거하는 역할이라던가 그리고 혈류 개선하는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뇌혈전증 환자한테 예방적 차원이나 아니면 치료 후에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던 약이죠. 최근에는 이제 한풍제약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심적환을 이제 이렇게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성분은 간단합니다. 단삼, 삼칠, 합성 용내인데 역시 협심증이나 관상동맥 경화에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약제제나 이런 오프라벨적인 이런 일반의약품 역시 심혈관계 질환에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혈행 개선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성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화유 성분 일반적으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이고 물론 식물성 오메가3도 요즘 나옵니다. 그 오메가3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들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홍화유라는 게 좀 특이한 원료라서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당뇨, 본태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이제 사용이 된다. 물론 이제 이 제품은 생산하는 곳도 이제 한 군데밖에 없고 약국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품절 상태라 구하기는 힘든 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반 의약품들 역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장되는 약품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홍화유 같은 경우도 잘만 활용하면 또 좋은 또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엽 건조액수에서 하지 정맥류에 굉장히 많이 쓰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의약품들 예시로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의약품 외에 한약 제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그룹 정도로 제가 임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중추나 뇌에 작용하는 것, 뇌혈류에 작용하는 이런 것들, 우황청심환이라든가 천황보신당, 거풍지보당 같은 경우도 이제 심혈관, 특히 이제 뇌 쪽으로 뇌혈관 쪽에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심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혈류, 혈액 항상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심장 혈류에 영향을 주는 것, 뭐 연계출감탕이나 자감초탕, 사망사심탕이라든가 사역산, 대쇼탕 뭐 등등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제 C그룹은 이제 여성용이라든가 그 혈전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아주 체력이 저하된 상태 또는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 그룹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한약 제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혈제는 혈액 항상성 유지에 이제 아주 중요하죠. 조혈작용이라든가 이제 혈전 생성 억제라든가 보혈제, 그 다음에 보기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강심작용을 가지기도 합니다. 심장의 어떤 운동을 좀 정상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역할. 그리고 청열제 같은 경우는 혈압을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항염증 효과도 있고 항바이러스, 특히 이제 바이러스성으로 인해서 심근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심근세포가 손상될 때, 이렇게 심장 자체에 그런 바이러스성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청열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다양한 이런 청열제, 보혈제, 보기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수삼순약이라든가 신경 안정 효과를 하는 안신약,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 억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초 혈류를 개선하는 이제 해표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런 류의 본초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한약 제제로 구성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약 제제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망사심탕 같은 경우는 이제 청열제, 황련, 황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황이 들어가고요. 상대적으로 사역산 같은 경우는 청열약은 없습니다. 대신 보기제나 보혈제나 신량 해피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망사심탕과 사역산은 들어가는 본초의 분류 계통 자체가 굉장히 대별이 되죠. 그래서 사망사심탕은 이제 홍조가 띄거든 열이 위로 올라왔을 경우, 그리고 약간 체격이 좋은 사람들, 근육질 체질, 체격 자체가 약간 열성 체질의 어떤 고혈압에 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역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산 역시도 약간 열성 체질에 쓰는데, 이 사역산 같은 경우는 시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오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그리고 간에 열이 채였을 때,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것이라서, 그래서 역시 건강한 체질에 쓰지만 똑같은 고혈압 증상이라도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왔다, 그리고 간이라든가 간 문맥순환에 문제가 왔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호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망사십탄과 사역산에 이렇게 합하면 여기 대왕이 쓰였고 작약 시호 똑같이 쓰였고 지실은 사역과 똑같이 쓰였고 이제 청일조습약에서 황금이 이렇게 쓰여 있죠. 대시호탕은 이 두 제재를 거의 이제 합해 놓은 것 같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어떤 고혈압 증상에 쓸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겠죠. 마찬가지 시호가 쓰여 있기 때문에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맞다. 그리고 요 부분도 뒤에서 이제 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더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공화약, 이 변비약을 쓴다고 하는 것은 변비 자체가 변비를 개선함으로 해서 이 자율신경계의 어떤 정상화를 통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대장에 있는 노폐물 자체가 그런 자율신경이나 심혈관계에 이제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 대왕 자체가 이제 공화약으로서 심혈관계를 해소를 해준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은 대왕 자체가 혈관 확장 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감초탕 같은 경우, 자감초가 이제 강심작용을 가집니다. 인삼 역시도 강심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자감초탕은 이렇게 부정맥이 왔다거나 그리고 빈맥, 서맥, 이렇게 심장 운동이 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심장 자체에 작용하는 약재가 자감초탕이 되겠고요. 연계출감탕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구성입니다. 감초, 백출, 계지, 복령인데, 요건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앞에서 그 B그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장 혈류에 작용하는 이런 약재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여성이라든가 소아에 사용할 수 있는 C그룹이 되겠습니다. 차이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보혈제가 쓰여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작약이 쓰여 있고, 보기제가 쓰여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활혈거약에 쓰여 있다. 활혈거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혈액이 혈전 아니면 어혈, 뭉쳐있는 혈액을 이제 녹여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지복령환과 도액승기탕 같은 경우는 활혈거약에 쓰여 있어서 생리불순에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지가 용골모류탕이나 시호가 용골모류탕, 다 용골모류가 쓰여 있죠. 이 용골모류 자체가 이 중진 안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항진된 교감신경을 낮춰주기 때문에 신경쇠약이라든가 불안, 불면, 신경장애에 쓰인다라는 것. 이 정도로만 일단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요런 육각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산과 사망사십탕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망사십탕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차가운 약재들만 구성이 됩니다. 대황과 황금, 황련인데요. 다 차가운 약재들로 매우 차갑다라는 것 자체가 심혈관계 질환에 급성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차가운 약재들은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위장관에 부작용을 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성으로 쓴다라는 것. 사역산 역시도 조금 차가운 성질은 있지만, 사망사신탕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갑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초와 심포, 담낭에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시효인데요. 이렇게 삼초, 심포나 간, 담에 작용할 때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간기 울혈이라고도 하는데, 간의 문맥순환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담의 작용이
저하되고, 요건 제가 5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작용이 저하가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갑초탕과 계지복령환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비위장의 작용점입니다. 자갑초탕은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죠. 이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 허약 체질에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비위장에 작용하는 한약제제들은 대부분 허약 체질에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자갑초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장에 작용점들이 있습니다. 계지복령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 작용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간에도 작용점들이 있고 신장에도 작용점들이 있죠. 어쨌든 자갑초탕은 허약 체질이고 허약 체질에 심장 기능에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폐에도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 폐에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폐순환을 촉진을 해서 혈액 중에 이제 산소 공급량을 늘려준다. 몸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기운을 좀 북돋아 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위장에 작용하는 것 역시도 비위장을 기능을 활발히 해서 영양 공급을 좀 원활히 한다거나 비위장에 적체되어 있는 것들을 해소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돌려준다. 허약 체질 대부분이 비위장에 어떤 적체된 증상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비위장과 폐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상태에서 심장의 기능을 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 기능만 돌렸을 때 이 비위장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거꾸로 비위장에 부담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폐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역시 기운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고 혈액 자체에 산소가 부족한데 이 심장 기능만 원활히 돌리면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순환과 비위장 순환을 어느 정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강심작용을 해서 전반적인 순환을 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약 체질이라고 하면 물론 소화도 되겠지만 소화보다는 자갑초탕은 이제 노인성, 특히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숨이 찬다라고 하는 그런 노인성 질환에 쓸 수가 있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지복령환 같은 경우는 비위장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죠. 이 말 자체는 계지복령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체력이 없는데 계지복령환을 쓰면 거꾸로 이제 부작용이 날 수가 있겠죠. 특히 요 심장이나 혈을 돌려주더라도 이것이 비위장에 그대로 쌓여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지복령환에는 이렇게 차갑게 작용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단피라던가 작약 같은 경우인데요. 작약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혈류량을 이제 이 상복부로 이렇게 혈류량을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령 같은 경우는 이수삼습약인데, 이수삼습약은 기본적으로 이뇨작용도 하지만 꼭 이뇨작용이 아니라 이 몸 내에 이렇게 저류되어 있는 원활히 순환되지 않는 체액을 흘려보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령 같은 경우는 신장에도 작용하지만 비장이나 심장에도 작용을 해서 이 비장, 심장에 어떤 원활하지 않은 혈행을 개선을 해준다. 특히 작약이 쓰이면서 이 상복부에 모여진 혈액을 충분히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약을 쓸 때는 복령을 쓰면서 어떤 혈류량을 잘 이렇게 배분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작약은 이렇게 활혈거약인
도인과 이제 보혈제인 작약이 쓰이면서 기본적으로 혈류 개선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지복륜화 같은 경우는 월경불순, 혈행장애, 갱년기 장애에 쓰게 되죠. 이 도인이 쓰여 있다라는 것, 화를 거어야 이게 계지복륜환의 성질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요 한약 재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 강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성 식품입니다. 심혈관계에 관련한 기능성 식품들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혈액순환 장애, 중성지방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보시면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혈압 조절인데요. 사실상 한약 제제를 제외하면 일반 의약품 중에 혈압 조절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은 거의 지금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크롬이라던가 그 셀레늄 복합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에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마늘 동결 건조 분말. 근데 이게 의약품으로 넘어가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런 문구가 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바 함유 분말, 요건 이제 곡류를 이렇게 특정 유산균으로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내는 원료인데요. L-글루타민산, 유래 가바 함유 분말, 나토균, 폴리코사놀 이런 것들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고지혈이라든가 비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혈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에는 이제 오메가3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보라지유, 달맞이꽃 종자유라든가 보라지유 종자유에 있는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이런 것들, L-아르기닌, 다양한 성분들이 이제 혈액순환 장애에 도움을 주고 중성지방에도 오메가3들,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다양하죠. 감마리놀렌산이라던가 대두단백, 마늘 동결 건조 분말 역시 있습니다. 마늘이 굉장히 심혈관계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식물성 스테롤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심혈관계 관련해서는 꼭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뿐 아니라 고혈압 전 단계라던가 아니면 비만이라던가 고지혈이 있는 분들이,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혈압을 관리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다양한 일반 의약품이나 아니면 한약 제제나 기능성 식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혈관계 이제 OTC의 목표라고 제가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심혈관계 OTC는 급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빨리 병원 치료 가는 것이 맞겠고요. 어쨌거나 예방 차원, 혈관을 보호를 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 1차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약물 치료는 어쨌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지 않도록 계속 억누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급한 급성으로 오는 쇼크를 막기 위해서 억누르는 것이겠지만 약국 OTC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의 관리, 그래서 혈관 내피 손상을 억제를 하고 혈관 내피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혈전이 생성되는 걸 억제를 해준다거나 혈압을 좀 낮춰주고 교감신경 항진되는 걸 좀 억제를 해준다거나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의 작용으로 혈관 내피를 보호해 준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류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준다. 혈액 중에 너무 중성지방이 많지 않도록, 그리고 노폐물도
생성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말초혈액순환, 정맥순환, 그리고 림프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지 해서 혈류가 정상적으로 다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측면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대사를 개선해주고 말초순환 개선해주는 것들, 정맥순환제, 이렇게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약과 한약 제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OTC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장 비뇨기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증후군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병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혈성으로 신장으로 혈액이 원활히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세균성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다양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신증후군을 방치를 하게 되면 네프론이나 이런 신장 조직들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이제 신부전으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신증후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성으로 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장기적인 치료가 또 필요하고, 또 병원에서도 사실 어떤 다양한 뭐 치료 방법들이 있겠지만 자가면역성 질환은 참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신증후군은 이제 다양한 어떤 신장 질환을 그냥 통칭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증 치료를 보면 어쨌거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혈압으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고혈압 약을 쓰거나 이뇨제를 사용을 해서 신장에 어떤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뇨작용을 통해서 신장이나 요관이나 이런 데 방광 쪽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표면에 있는 점막을 좀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인 경우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죠. OTC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비신 유로펜처럼 용담 사간탕을 기본으로 한 요 구성한 제품들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세균성으로 왔을 경우는 굉장히 재발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용담 사간탕과 다른 몇 가지 이제 제품들을 같이 병행해서 쓸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염은 이제 방광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세균성인 것과 비세균성인 것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방광염에서 이게 신증후군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죠. 세균이 신장까지 자꾸 넘어오면서 세균 감염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래서 방광염 자체도 방치를 하거나 반복될 때는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 7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부학적인 구조상 여성에게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요도를 통한 감염성도 있지만 허혈성으로 인해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료량이 감소가 되면서 그 요관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비감염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석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는 방광염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세균성만 염두를 두는 것이 아니라 피로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비감염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항생제를 가장 기본으로 쓰고요. 약국에서는 용담 사간탕이나 용담 사간탕을 기초로 한 이런 약제들, 그리고 이제 비감염성인 경우는 이제 절영탕을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OTC에서 가장 많죠. 그래서 다양한 생약 성분들, 한약 제제로는 이제 팔미지황황 등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로결석이라든가 월경이나 갱년기 장애, 여러 가지 다양한 비뇨기 질환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용담 사간탕에 대왕 마왕 육개연교 생강을 이제 배합한 이제 요비신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인데요. 적응증은 이제 방광 카타라라고 하면 방광 내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 진액이나 이제 혈액이 흘러나오는 건데요. 일종의 뭐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도염, 신장병, 신증후군, 부종 이런 데 골고루 적응증이 되어 있습니다. 방광. 그래 굉장히 약국에서 이 정제 형태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꾸준히 어떤 판매가 되고 있고, 주로 이제 여기에 소염제라든가 아니면은 프로폴리스 같은 이런 면역 관련된 제품을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네프리센정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리학 성분들로 이제 복합된 제품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수출용 제품으로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다양한 생리학 성분들, 센토리초, 뭐 이런 로즈마리까지 해서 이런 수출용 제품으로도 만성 신장 질환에 쓰이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남성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메토라든가 소팔메토, 그리고 카리토, 쿠쿠르비트 종자유 X 이렇게 다 생리학 성분들이죠. 그리고 유란타민 이런 아미노산으로 복합된 이 제품은 굉장히 유래가 오래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 비뇨기 관련 이제 한약 제제들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혈류 관련한 한약 제제와는 좀 다르게 신장 비뇨기 관련한 한약 제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수삼순약, 이뇨제로서의 그 작용을 하는 이수삼순약이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온청음 같은 경우는 이뇨삼순약이 없죠.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이뇨작용보다는 보혈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경불순에 사용이 된다. 기본적으로 보혈약이 많이 사용이 되는 제품들은 한약제들은 대부분 이제 월경불순에 사용이 되는데요. 앞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그 계지복령화인이라던가 이렇게 보면 작약이 쓰여 있고, 그리고 활혈거어약이 쓰이면서 월경불순에 쓰이게 되죠. 그래서 활혈거어약이 쓰이거나 그다음에 보혈약이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인과 질환에 쓰는 것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수삼순약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온청음은 이수삼순약이 없고 보혈약, 그리고 보시면 청열제가 많이 쓰여 있죠. 청열제가 많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혈압을 낮춰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혈도증이라고 하면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불규칙해지면서 불안이나 초조나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청열약의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온청음 같은 경우는 이제 청궁 활혈거어약인 청궁이 사용이 되면서 보혈약과 청궁이 쓰이면서 월경불순이라든가 갱년기 장애에 쓰인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신경질환이 동반되는 갱년기 장애에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심연자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심연자음도 는 이제 보혈제는 쓰여 있지 않고 이수삼순약이 쓰여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방광 쪽에 작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청열제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이수삼순약과 청열제가 같이 쓰인다는 의미는 방광이나 요도 쪽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성 염증을 억제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기제가 많이 쓰여 있죠. 보기제, 보온제, 특히 보기제, 감초, 인삼이 쓰여 있는데 보기제가 쓰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허약한 체질에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체질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또 방광염이나 신장염이 왔을 때 쓰는 것,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물론 이제 주로 여성에게 쓸 수가 있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통증, 이런 방광인 신장에 어떤 항진으로 허리 통증이 왔다, 스트레스가 많다 할 때도 역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혈약, 이수삼순약, 청혈약, 그리고 활혈 거약 이런 것들의 어떤 유무나 사용 정도를 따라서 한약재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물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 질환에, 부인과 질환에 1차적으로 많이 쓰이는 처방, 기초 처방이라고 하겠죠. 보혈제와 활혈 거약. 그래서 보혈 어떤 이 필요한 보혈 작용이, 보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혈을 만드는 조혈 작용, 그리고 혈전을 이제 없애는 이런 작용. 그래서 보혈제의 기본 처방이 되겠고요. 팔미지왕화는 이제 보양제의 보혈제가 여성용이라면 팔미지왕화는 뭐 남성용,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약, 보호제, 보기약인 산약이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자라든가 계지, 산수유 이렇게 혈액순환 자체를 이제 항진을 시켜준다. 물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의 질환은 이런 혈행, 그러니까 피가 탁해서 오는 질환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활동량에 비해서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그래서 남성은 이제 그 양허라고 해야겠죠. 양허에서 오는 질환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음이 너무 탁하다, 예, 혈이 너무 탁해서 오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한약제제는 간단하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약제와 이 한약제제, 이 한약제제 대비점이 확실히 나오죠. 요 한약제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간, 심, 담에, 그리고 폐에까지 차가운 성질의 약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금이나 치자, 이렇게 청열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 사감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용담, 지황, 치자, 이렇게 여기가 다 청열제인데 청열제에 해당하는 약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청열제에 해당하는 약제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항염, 항균 작용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열제가 많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체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쓰기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질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심장과 간담에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떤 간기 울체라든가 그다음 고혈압성 이렇게 상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의 스트레스로 인한 요도염, 방광염에 쓰이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간에 염증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절영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방광에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간, 담, 심에는 거의 작용점이 아주 없죠. 그래서 이뇨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악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당나귀 그 피부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성 그 단백질 그리고 콜라겐이죠. 콜라겐과 철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세포, 그러니까 손상된 세포를 빨리 재생을 시켜준다. 그리고 철분이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세포의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 주면서 빨리 그 신장의 그 이뇨작용과 함께 신장의 어떤 손상된 세포를 빨리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성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오는 소변 분리, 그다음에 요도염증, 방광염증에 쓰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염증 세균성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세균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세균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최근에 너무 좀 과로를 했다,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열감은 없고 그냥 오줌이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비감염성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엄밀히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물론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균 검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약국 OTC에서는 열감이 있는지, 그리고 증상이 오기 전에 어떤 생활 패턴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게 반복적인지에 따라서 좀 쓰는 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구분점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약제제 사용 프로토콜이나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경불순이나 갱년기에 사용되는 두 제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미소요산과 온청음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가미소요산은 이제 비위장에 작용점이 많다. 온청음은 비위장에 작용점이 많진 않지만 위장에 차갑고 대장에 차갑게 작용을 한다라는 점이 딱 대별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미소요산은 이제 허약 체질에 쓴다. 온청음은 건강체. 이 건강체는 약간 비만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제제를 먼저 어떤 환자한테 써야 될지를 1차적으로 구분 짓는 게 좋겠죠. 가미소요산을 건강체에 쓰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을 테고 온청음을 허약 체질에 쓰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환자는 어떤 부류의 약을 써야 될지를 1차적으로 구분 짓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미소요산도 간의 작용점들이 있고 온청음도 간의 작용점들이 있습니다. 가미소요산은 또 심장의 작용점들이 있고 온청음은 상대적으로 심장 작용점은 좀 적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간의 작용점들이 가미소요산보다 조금 더 많죠. 어쨌거나 이 간에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간에서의 혈액 항상성, 보혈작용이라던가 혈류 개선의 어떤 측면, 그래서 이 월경 불순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는 심장에 작용이 많은데요. 7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에서는 심장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정신신경질환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정신신경질환을 어떤 컨트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정신적인 불안함을 동반하는 이런 신경과민성이 있는 이런 월경불순이나 어떤 갱년기 질환에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청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에도 차갑게 작용을 하고 위장에도 차갑게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몸에 열성 체질이 있고 그리고 흥분을 잘한다. 그래서 간장에 대한 작용점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간장에 대한 작용점이 조금 더 있고 그래서 가미소요산과 비교했을 때 이 청열제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심장에 대한 작용점들은 가미소요산보다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월경불순이라든가 갱년기라도 가미소요산이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했을 때 한다면 온청음은 어떤 신경적인 문제보다는 열감이 올라온다, 열이 자꾸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증상일 때
또는 이제 감정이 자꾸 격해진다. 예민해지는 게 아니고 화가 난다. 이럴 때는 온청음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이제 기능성 식품입니다. 비뇨 생식기. 그래서 이제 요로 감염 예방. 그래서 크랜베리는 여성용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용 전립선에는 이제 소팔메토는 이제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건식으로 쓰이는 이런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질건강은 최근은 이제 이런 유산균 제제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엘레나. 그리고 감말이놀렌산은 나중에 이제 어떤 지방산 관련한 강의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메가3만큼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감말이놀렌산입니다. 감말이놀렌산은 일종의 이제 오메가6에 해당이 되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갱년기 개선에는 이제 백수호가 가장 유명했고요. 지금 좀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지만 홍삼, 회화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생약지제들이 갱년기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심혈관계나 신장 비뇨기 질환은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실제로 그거에 비해서 OTC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약제제를 제외한 OTC의 종류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한약제제가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제제에 대해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조직이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뇨기 질환은 절대 방치하지 말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비뇨기 질환은 절대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신장이라든가 다른 조직의 어떤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으로 오는 경우는 빨리 병원에서 응급치료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뇨기 질환은 이제 여성이 특징이 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약국에서 다양한 OTC 조합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장 관련 질환은 항상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사님들께서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OTC 제품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강부터 8강까지는 전반적인 어떤 인체 생리 대사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양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9강, 10강은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들, 9강은 한약제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의를 해드리고, 10강에서는 전반적인 OTC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강, 10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